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불안해지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자기 개발의 역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분명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왜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 끝없는 자기 개발 문화가 과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서울의 대학생 694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자기 개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들은 이 자기계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낙관적인 시각, 바로 긍정적 관점입니다. 이건 자기계발을 말 그대로 내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보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이제 정해진 길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려면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창조하면서 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사실은 우리를 옹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라는 주장인데요. 이게 바로 부정적 관점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평등 같은 거대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전부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성공 못한 건 네 탓이야라는 식으로요. 결국 우리 모두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지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일 뿐이자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마지막은 철학자 미셸 푸코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데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개발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얻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해라는 사회적인 압력에 나도 모르게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이는 셈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론,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부정론,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복합론. 과연 데이터는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694명 학생들의 데이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론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시죠. 첫 번째 증거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모순이 드러납니다.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데이터를 보니까 스스로 나는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아 효능감과 자기 통제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내 의지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자신감을 주니까요. 여기까지는 긍정론의 주장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운동, 다이어트, 자격증 공부,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수록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중독 성향이 같이 높아졌습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역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의지로 선택했다는 느낌은 힘을 주지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참여는 중독을 낳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죠.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행복은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 자아실현 감각은 흥미롭게도 집안 배경 같은 사회 계층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성개발 강연에 참석하는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할수록 자아실현 점수가 높게 나타났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과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실제 학생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다름 아닌 사회 계층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아 효능감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학생들이 열심히 했던 그 수많은 자기계발 활동 자체는 행복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설입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과정의 즐거움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최종 결과는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론 중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판결을 내리자면 복합적 관점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기계발은 푸코의 말처럼 정확히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지만 바로 그 순간 자기계발을 멈추면 뒤처진다는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예속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계발은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옭아매는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어쩌면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남을 위한 개발만 하다가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